자, 오늘 제약바이오 양도세 회피 물량 회수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개인 큰 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 이 공매들과 그다음에 개인 큰손들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들 상당히 크게 밑으로 밀었죠. 아주 이 공매들의 공격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강하게 전개가 되었는데, 돈의 힘으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거기에 양도세 회피 했던 물량 다시 가져오는데, 좀 어차피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 다시 가져오는 물량은 어차피 중장기로 보고 가는 물량들이죠. 중장기로 가는 물량들이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29일 날에는 빨리 좀 가져와야 되니까 좀 많이 급하게 매수를 했죠. 항상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급하게 매수하면서 내려갔던 부분 그대로 다 다시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하루 쉬고 하루는 그냥 관망했죠. 관망을 하고 첫날부터 이제 다시 회수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 양도세 회피 물량 회수하는 작업을 아주 저가에 가져오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을 포함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오늘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새해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 아주 좋았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을 회수하는 작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된 종목들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자, 이런 이해관계가 잘 부합이 되었죠. 자, 이런 부합이 좀 되면서 이 개미 털기도 하면서 겸사겸사죠. 이 개미 털기도 하고 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얘들 입장에서 보면 저가 매수 기회, 거기다가 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개인들 털어내야 되겠죠. 지가 많이 먹으려 그러면 털어내야 됩니다. 거기다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심약한 물량들은 크게 후려치면 털려 나가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들 떨어져 나가게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말고는 셀트리온이 하락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낸 부분은 이게 완전히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됐죠. 상당히 참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공매도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회피 이런 부분도 없어져야 돼. 얘들도 이제 안 팔아도 될 거를 28일 날만 들고 있지 마라. 그러면 양도세 세금 안 받을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회피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데, 얘들도 지금 이제 좀 낮은 가격에 다시 걷어들이고 싶어 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관계가 부합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고 얘들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죠. 이 공매도는 외인 기관들이니까 자기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 집어 던지면 됩니다. 거기다가 시장 조성자를 이용해서 또 이제 막 때려버리면 되죠. 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밀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기회다가 쭉 사버리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돈을 움직이는 얘들이 주가를 좀 좌지우지하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렇게 밀릴 만한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하죠.
이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대기 중이고, 이런 분위기면 결국은 기업 가치 찾아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상승을 할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렇게 이제 양도세표 물량 회수 작업이 아직까지 다 안 됐죠. 이게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너무나 많이 밑으로 밀어 내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아주 급등했죠. 급등.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좀 더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많이 올렸습니다. 워낙에 크게 올렸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내렸죠. 자,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가장 지금 크게 급변할 만한 위치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얘는 경쟁자가 없죠. 이 CTP59가 이제 조만간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승인 신청이 들어가죠. 미국하고 EU 쪽으로 승인 신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부분이 0.1%도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넣어놨는데 그것도 40일 내에 승인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들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역시 이거 약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겁이 나기 때문에 왜 내려갔을까 자꾸 이유를 찾는데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고, 오늘 보면은 다 나와죠. 개인들이 지금 1조 4천억 샀습니다. 개인들이. 기관이 이렇게 맡아놓은 거 다시 돌려줬죠. 그리고 외인들은 거기에서 그냥 꿀 빨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인들은 지금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고 왜 그런 거죠. 왜냐면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진 물량 가지고 집어 던져야 되죠. 지금 특히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테슬라급의 공매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셀트리온의 이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올랐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이거는 뭐 적게 잡았을 때 2조 정도입니다. 적게 잡았을 때. 적게 잡으면 한 2조 정도 될 거고, 그러나 지금의 이런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2조가 넘어가겠죠. 2조가 넘어갈 겁니다. 1년 내내 판매를 하겠지만 물량을 만들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죠. 만들어서 뭐 영국에 3만 개, 프랑스에 3만 개, 이 정도 나눠주고 1년 동안 한 달 동안 그거 가지고 아껴 쓰시오 이렇게 줄 텐데, 하루에 나오는 게 5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개 가지고 한 달을 쓰라 그래 버리니까 이거 부족하겠죠. 당연히 하루에 뭐 3천 명이 나온다고 해도 3만 개 가지고는 부족할 판인데, 하루에 뭐 1만 명, 5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3만 개 가지고 나눠 쓰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5나라 정도에 나눠주면 3만 개씩 5나라 나눠주면 끝이기 때문에 3만 개를 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2만 개씩 10나라 정도에 나눠주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2만 개 가지고 한 달 나눴어라. 이 그냥 동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수출 소식이 조만간 들릴 겁니다. 안 들릴 수가 없죠.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셀트리온에 들러서 CTP59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을 리가 없죠. 시간 남아가지고 내가 한번 셀트리온 한번 가볼까? 아는 처지인데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하락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그래서 이 공매도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 악도 아니고 그냥 악입니다. 그냥 악. 사회 악이죠. 이 공매도 이런 거 보면은 치가 떨립니다. 보면 우리나라 공매도 상황 보면 정말로 이거는 법이 너무나 허술하고 헐렁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지 않죠. 그리고 뭐
이런 뭐 금감원에서도 계속 공매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뒤를 좀 봐주는 그런 거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공매도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모멘텀이 계속 되느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미국과 EU의 승인 신청 나오죠. 그 승인 신청이 나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공매들도. 그리고 이제 개인 큰 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을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용인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걔들 지금 수급해야 될 물량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3% 정도, 이 정도 낮춰주면 땡큐다. 대신 내가 밑에서 받을게. 나 천천히 가져올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파동을 타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는 부분이지 뭔가 치료제가 어쩌고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 돈 많은 세력들이 이 전체적으로 제압하여 이런 분위기였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메리츠 쪽에서 오늘 좀 많이 걷어갔죠. 걷어갔는데 오늘 제압바이오 쭉 눌리는 날이다 보니까 눌러대면서 싸게 걷어가겠다. 그렇게 한 부분이죠. 그게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많이 밀어놨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밀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밀면서 내일 또 가져가야지. 그러면 고매들이 그럼 좋지 뭐. 우리가 땡큐지. 우리가 파는데 계속 팔아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를 조정해서 몇 프로 내릴지는 네가 결정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이 손해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만 손해보는 거죠. 이 심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거나 계속 보면 이제 승인 신청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국내 승인 신청하고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소식이 나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승인 신청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공백이 생겼죠. 2주 정도 공백이 생길 거고 그 사이에는 또 이렇게 뭐 좀 흔들 수도 있겠죠. 올렸다가 흔드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식약처 승인 소식이 또 나오겠죠. 요주에 나오거나 요주에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요 사이에 나오면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 가져오는 거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번 주 중에 다 가져올 겁니다. 아마도 다 가져올 텐데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서 가져올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크게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모멘텀이 강력한데 내려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승인이 딱 되면은 또 올라서겠죠. 왜냐? 국내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그거 뭐 올라가겠어 하겠지만 이게 승인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럽 쪽과 미국의 승인 신청한 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99%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 공매들하고 협상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 큰 손들도 그런 협상은 이제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협상 따위는 개나 줘버려죠. 그러고 나서 일단 누가 먼저 많이 사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발생을 해버리면 개인 큰손들과 스마트머니가 먼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그런 부분 각성이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공매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물결이 정말로 강할 겁니다. 이때는 정말로 강하게 전개가 되게 되면은 공매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일정 가격 이상 되게 되고 그게 단발성이 아니고 이 회사가 정말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리면 공매들이 못 버팁니다. 절대로 테슬라처럼 테슬라의 흐름처럼 큰 물결이 생겨버리면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러면 공매 상황이 아주 가팔르게 나오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월 그렇게 이제 식약처 승인이 나고 나면은 이제 이번 주나 좀 늦게 다음 주에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 유럽에 미국에 그러면 한 주, 두 주, 3주, 4주, 5주 그러면 2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되면
미국과 이후에 승인이다 아니다 소식이 나왔죠.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세상 주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한국식약처에서 승인 소식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근데 그게 한국식약처에서 승인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이런 체결이, 계약 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 계약 체결이.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먼저 이거 되는 거구나 하고 체결을 하자라면서 이렇게 컨택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은 먼저 진행이 되겠죠.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단기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충분히 끌고 갈 만하죠. 충분히 이건 끌고 갈 만합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하락폭이 좀 컸는데 이평선이 20선 깨진 부분이 상당히 좀 겁이 나죠. 그러나 겁먹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왜 이걸 겁을 안 먹어도 되냐면 얘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 들일 텐데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기업 가치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자, 녹십자 이렇게 보면은 얘도 이렇게 막 올라서다가 20선 깨버렸죠. 20선 깨고 힘든 흐름이 나오고 또 올라서면은 밀어버리고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은 얘도 이제 백신 생산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올라가 버리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평선 깨고 이렇게 가네 마네 이런 부분보다는 중기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중기로 봐야 되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CMO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가 개발해가지고 내가 개발해서 내 회사에서 내가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길게 보면은 이 테슬라도 올라갈 때 한 번에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지 않았죠.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후려쳐버리죠. 이렇게 후려쳤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내리고 또 올라가고 밑으로 한번 누르고 내려가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죠. 여기서도 보면 20선 깨고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많이 올라왔으니 무너질 것처럼 20선 깨고 밑으로 막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은 성장하는 모습이 이때 뭐 270달러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성장 스토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흔들어대도 결국은 올라가는 거죠. 결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은 지금 그런 부분이 워낙에 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죠. 이거는 이 치료제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계속해서 부족 사태가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3만 개 가지고 하루에 5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는데 3만 개 가지고 한 달 써라 그러는데 이게 다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나라가 엄청나게 많죠. 유럽에만 공급하기도 부족입니다. 부족. 브라질도 달라 그럴 거고 캐나다도 달라 그럴 거고 여기도 달라 그러고 아랍에미리트도 달라 그럴 거고 남아공도 달라 그랬죠. 전부 다 달라고 할 텐데 부족합니다. 그거 다 날라주려 그러면 한 나라에 10,000개로 제한하겠죠. 너 10,000개. 지금 뭐 한 달에 뭐 50만 명, 100만 명 이 정도까지 걸린 나라도 있는데 10,000개 가지고 한 달 살아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부족한 상황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한 상황이 안 나타나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워낙에 완벽하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너무나 탄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 이거 그냥 다 버텨야 됩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이렇게 개인 큰손들하고 공매들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눌러대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성장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1년에 2배가 뛴다 그러면 주가는 테슬라가 9배 올랐으니까 얘도 10배 올라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테슬라는 매출이 1년에 40% 올랐죠. 근데 그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9배 오른 건데
매출이 2배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매출이 2배 올라간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올라가면 더 크게 더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매출이 2배면 영업이익은 한 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개, 왜냐면 얘가 지가 개발해 가지고 지 공장에서 지가 팔아 버리는데 남들한테 파는 거 맡기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통해서 팔고 지가 직접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남겨 먹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페이크성 하락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뭐 깨졌네 어쩌네 하면서 겁을 주고 해도 버티기 바라면 버티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돈 벌어먹기 쉽지 않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한번 확 밀어버리면 겁이 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이거는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스토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